네, 안녕하세요. 정일 가업승계연구소 소장 정선입니다. 우리 양성훈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일의 가업승계연구소에 근무하는 양성훈 수석연구원이고요. 법인 컨설팅을 20년 정도 했고, 이 기업의 제도 정비, 이익금 환원, 그 안정적인 사업 승계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뭐 워낙 오랫동안 이 가업승계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이 가업승계 발전, 제도의 발전 이런 거를 현장에서 다 보셨잖아요. 네. 네, 지금 20년 가까이 하시면서 어때요? 그동안 쭉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랬나요? 뭐 쭉 좋아졌나요? 지금 제도의 흐름은 어떤가요? 가업 상속 공제를 기준으로 증여특례도 변경되어 왔으니까요. 가업 상속 공제는 계속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동안은 쭉. 네네. 근데 이제 지금 8월 3일 날 나온 세법, 그러니까 세제 개편이라고 좀 이름이 바뀌었죠. 세제 개편안을 보면 이 가업 상속 공제, 네. 뭐 증여 가업 상속 공제, 증여 특례 뭐 둘 다 지금 상당히 좀 대표님들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는가. 저는 처음에 그 개정안을 보면서 이게 진짠가? 그 정도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현장에 계신 대표님들은 아직 이제 체감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가업승계 전문 연구소로서 이걸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도 이제 우리 수석 연구원님 모신 게 네. 이제 이 가업승계 제도가 좀 바뀐 거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대표님들이 알아야 될 좀 개정 내용들 크게는 지금 가업승계 제도랑 자사주체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우선은 그 세법 개정 내용 중에서 우리 연구원님께서 주로 어떤 내용이 좀 바뀌고 대표님들이 요거는 꼭 알아야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 8월 3일 날 발표된 게 크게 이 해외 생산 법인이죠. 네, 생산 법인을 국내로 전입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나 가업 승계 증여 특례 관련해서 전체적인 제도를 정비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법상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되면서 세법의 후속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업승계 지원 제도가 일단은 좀 바뀌었다 그러셨잖아요. 네, 개정안으로 나온 거죠. 네네. 그 개정안 중에서 뭐 우리 대표님들하고 바로 연결된 거니까 좀 어떤 부분이 좀 변경됐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 이 자리 통해서 이제 이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신랄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가업상속 공제 관련해서는 올해 4월에 대통령께서 정부 주요 부처들 이 간담회에서 가업상속 공제를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기존의 제도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카페업 같은 경우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빵업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 카페와 제빵업을 결합한 사업 형태를 영위하거나 또는 이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취득한 이 부동산이 주변이 개발이 되게 되면 주차장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개발이 안 되게 되면 이 간이 건물 등을 지어서 창고업을 하면서 추후에 가업 상속 공제를 통해서 큰 절세 효과를 보는 이런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좀 다분하기 때문에 이 가업 상속 공제나 가업 승계 증여 특례 대상 업종에서 제외시키는 게 당연히 맞고요. 다만 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이전과 같이 이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이 도모하는 이 편의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진짜 뭐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혜택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들 때문에 네네. 이번 제도가 좀 시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업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가업을 뭐 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뭔가 그렇게 해서 자산이
세금 없이 이전하는 거를 좀 국가에서 알면서 뭐 전수조사도 있었고 주차장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가옥 상속 공제와 관련해서 좀 개편안의 진행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그 2015년에 이 개정세법에서 대기업군에 대해 이 미환류 소득이라고 하는 이 미환류 소득은 당기순이익에서 투자나 또는 임금 인상분, 배당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20%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중소기업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우리가 개인 유사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유사법인은 대표와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80%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이 유사법인이 초과해서 갖고 있는 유보금액에 대해서 배당 소득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제시가 됐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 반발을 받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개선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해 10월과 12월에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당 그 개정안이 배제가 됐거든요. 제외가 된 거죠. 이번에 그 가업상속 공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가업상속 증여 그 가업상속 공제가 있고 가업승계 징여특례가 있는데 가업승계 징여특례는 가업상속 공제를 따라가는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가업상속 공제에 관련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현장과의 그런 공청회나 어떤 간담회 같은 형식을 빌어서 특히나 이 중소기업에는 이 사업 승계 방법이 대기업군에 비해서는 제한적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부와 현장의 이 중소기업 대표님들 간에 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 이제 2020년도 유사법인 간주배당 때문에 뭐 굉장히 네,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작년에도 약간 뭐 올해 개정안에 또 다시 들어온다 막 이런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요것 때문에 좀 찾아봤는데 네네. 아 그게 뭐 전례 없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네. 배당을 안 했는데 한 걸로 간주하고 세금을 미리 걷는다. 이게 참 맞지 않는 그런 개정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개정안도 그에 못지않게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분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네. 그래서 제가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 영상 올렸더니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이제 사업 접어야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에. 그렇죠. 예,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표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그 유사배당 때처럼 이거는 어떻게든지 좀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안 되고 네. 최소한으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 우리 지금 이제 연구님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아주 심하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심하다는 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좀 과하다고 느끼시는 건지. 네. 이게 지금 가업상속 공제 신청이 네. 기준이 가업 영위 기간 30년이지 않습니까? 네, 30년. 네. 근데 20년 이후부터는 신청이 가능한데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에 5년이었던 게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가업 영위 기간이 30년 기준인데 제가 23년을 하고 죽게 돼서 제 아이가 상속인으로 이제 가업상속 공제를 받게 되면 부족했던 7년 더하기 사후관리 기간 10년 해서 총 사후관리 기간이 17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17년. 굉장히 네. 어려운 얘기고요. 어렵죠. 네, 사후 관리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17년 동안 그럼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17년 동안 우선 자산 처분이 40% 이상 되면 안 되고요. 네. 또 사업을 계속하셔야 되고 지분율이 줄거나 지분수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 정규직 근로자 수 상속 개시일 2년 전에 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되고요. 이 평균 근로자 수가 사후관리 기간 동안 80% 이하로 줄면 안 되고요. 총 급여도 9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17년 전체 평균이 있고 네, 또 연마다 그렇죠. 또 기준이 있죠. 네네. 연마다 기준은 네. 2023년도에 바뀌면서 5년간 평균치로 바뀌었습니다. 네, 전체 네. 평균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17년 평균.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죠. 그거는 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는 혜택이 아니라 그렇죠. 제재하는 방안으로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참고로도 안내해드리면 가업상속공제 최초 도입일이 우리나라 상증법에서 97년 1월 1일 날 도입을 했는데 그때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그게 2015년부터 7년으로 줄었고요. 2023년부터 5년으로 줄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줄여 나갔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말씀 나온 김에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네. 좀 화가 나서 네. 우리가 2017년에 가업상속공제를 우리나라에서 91건 했습니다. 91건이요. 네, 2019년 조세일보에 났던 내용인데요. 네네. 그래서 2년간 추적조사했더니 사후관리 위반을 27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30% 이상이 사후관리 위반이 됐고요. 그 시절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업상속공제를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총 해당 금액이 40조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91건에 대해서 해당 금액이 3,500억입니다. 그래서 건당 약 4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거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97년에 도입했지만 20년이 지나서 봐도 100건이 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개선해 나갈 거냐라는 게 과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사후관리 기간을 기존에 10년이었던 걸 7년, 5년으로 단축시켜줬고 또 이 대표와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50% 기준이었던 걸 40%로 완화해 주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정규직 근로자 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단위 기준이 있던 거를 5년 평균으로 바꿔주는 부분 그리고 자산의 처분도 20%였던 걸 40%로 완화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안 나온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 승계를 가장 원활하게 하면서 사업의 계속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 이 두 개 축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를 고민해 왔었는데 이러한 제도의 이 취지와는 반하는 지금 개정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인데 이제 이게 승계까지 이렇게 어렵게 되면 참 기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소장님 말씀하셨던 거 아까 제가 가업의 영위 기간이 30년이 기준이고 또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갑자기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대표이사 요건도 연이 훨씬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의 재직 요건 2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되던 토지 요건 등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최대 7배까지를 봐주던 거를 이제 3배까지가 최대치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 승계 관련해서 이 가업 승계 징여 특례나 상속 공제라는 제도가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였던 게 이제 제재를 주는 쪽으로 보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하다라는 겁니다. 아, 연구원님 진짜 열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러한 개정안이 정말 통과가 된다면 안 돼야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중소기업의 그 사업 승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중소기업에서 이 가장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 게 이 사업 승계와 관련한 주식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업 승계 징여 특례나 가업 상속 공제를 대비하시는 대표님들의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금액을 절세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세금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대표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기업하는데 현금이 어디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내용대로 진짜 개정이 된다면 정말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저는 매각을 우선 고려할 것 같습니다. 현금화 시키는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매각을 우선 고려하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100만 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개인적으로는 제가 법인 컨설팅을 20년 하다 보니까 과세관청에서 뭐 소명하세요라고 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만 하면 어거지를 써서 그게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나 이 국세청 공무원분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일하신다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계약도 아니고요. 역대 가장 최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의 그 의견은 진짜 공감이 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외에 또 지금 이제 가업상속공제, 이제 증여특례 다 또 문제이지만 네. 우리가 지금 그 상법 개정되면서 자사주가 또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죠. 자사주 보유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하냐 계속. 그런데 제가 좀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개정안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자, 이 자기 주식 소각이 지금 의무화는 이미 이제 3월 달에 확정이 된 거고,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지금 좀 어떤 부분이 좀 개정이 됐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법인세법, 소득세법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앞전 영상에서 안 그래도 그 부분 소장님께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계돼서 기존에는 자산의 처분 형식으로 봐서 처분 이익이다, 처분 손실이다를 입금이나 송금으로 산입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본 거래로만 봐서 이 법인세법의 입금이나 송금 기준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개별 주주에게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던 것을 내년부터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의제배당으로 봐서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존 방송보다 또 차원이 좀 다른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작년 말까지 자기주식 보유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작년에는 양도소득을 냈는데 양도소득세를 이게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 맨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의제배당으로 봐서 배당소득을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시기가 이 자기주식 취득과 관계돼서 대금 지급일에 의제배당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금 지급일은 작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는 소각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다시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추가 세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네, 부분은 그럴 건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전에 또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 양도세 10%대 하신 분들도 네네. 있고, 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정리는 빨리 하셔야 되는. 네. 그러니까 정리하시는데 수장님 또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장님과 지금 두세 번 이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자기주식 보유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증자를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올해 결산할 때 주가를 최대한 좀 낮추셔서 결산하시고 내년도에 소각을 결의하시면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문가와 논의하셔서 자사주를 잘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네.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이렇게 개정안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예. 자, 내년부터 자기주식 보유가 뭐 특정한 요건 6가지 외에는 이제 불가능하다. 네, 그렇죠. 예. 그럼 지금은 자기주식 보유를 뭐 해도 되는 건지 예. 6가지에 맞춰서 해도 되는 건지 뭐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대표님. 6가지에 맞춰서는 네. 당연히 언제든 됩니다. 언제든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그러니까 이익금 환원 방법으로 자기 주식 보유를 오래 한다고 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왜 그러냐면 세법은 내년부터 자기 주식 보유 관련해서 양도소득으로 보던 걸 배당소득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상법은 올해 3월 6일 날 완전 개정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완료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자기 주식 보유를 한다. 이거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제가 꼭 세무조사 받겠습니다라고 손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주식 보유를. 네.
연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대표님들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자기 주식 보유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구님 앞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차피 이제 상속공제도 우리가 뭐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네네. 죽어야 되니까. 근데 예,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너무 송구스러운데 네, 내년에 바뀌니까 뭐 올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증여특례만큼은 우리가 네.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좀 요약해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으로 나온 가업상속공제 이 개편안이 그대로 처리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겠죠. 거쳐서 수정은 될 텐데 얼마나 변경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고민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다면 올해 안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신청하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업승계 증여특례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좀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주가를 낮출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맹점이 됩니다. 다만 그때도 몇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면 주가 조정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원하는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올해 안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신청하시는데 우리가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10년, 20년, 30년에 따라서 300억, 400억, 600억의 한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도 금액 안에서는 수회에 걸쳐서 증여특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신청하시는데 대표님이 만약에 100% 가지고 계시다면 100%를 전체 다 증여특례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대응하시려면 최소 50% 정도는 분할 승계를 하시라고 권하겠습니다. 네, 분할 승계. 뭐 지금 제도가 뭐 수정이 돼야겠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보다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 뭐 증여특례를 좀 고려해 봐야 되실 것 같고 증여특례를 뭐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 이게 또 증여특례는 또 봐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내년 7월이면 지금 이제 1년이 좀 안 남았는데 네. 시간상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1년 미만인데.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특례나 상속공제를 대비하실 때는 첫 번째는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동시에 또 하는 작업이 뭐냐면 사무관 자산 축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한테 맡기시게 되면 되게 리스크하다라고 보이시고요. 지금은 기한이 1년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압축해서 진행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한 3년 정도 계획하는데 네, 그렇죠. 1년 안에 이거를 하려면 네네. 자, 그러면서 회사에는 무리수가 안 가야 음, 과세관청과도 마찰이 없으니까 아마도 우리 저희 정혜리 가업승계연구소가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 낮추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또 연구원님 또 궁금한 부분이 이익금 환원 방법으로 자기 주식 그 소각 목적의 자기 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떤가요? 제가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기 주식 소각과 관계돼서 직접 소각, 간접 소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유효하고요. 앞으로도 법인의 이 미처분 이익요금을 이제 가져가실 때는 자기 주식 소각이나 배당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더 많이 쓰여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자기 주식 소각과 관계돼서 우선은 이 부당이익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한 주의 금액, 주당 가치죠. 이 금액을 잘 산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상법상 절차를 잘 준용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이 소각한 주주에게 정확하게 이 소각 대가가 그러니까 금전의 기속이
이루어지면 자기주식 소각과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위원님, 연구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간접 소각 부분은 지금 변함이 없어서 또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유일한 또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것도 또 사실은 이번 개정안에 이 양도세 이월과세가 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진짜 천만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또 마지막으로 우리 또 대표님들께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셔야 될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양도세 2월 과세를 이제 대표님들께서 들으시면 잘 모르실 텐데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소득세법 97조의 2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배우자로부터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1년 이상 보유해야 본인이 증여받은 가액을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게 3년이나 5년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그게 빠졌다라는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제가 한번 부연해 드렸고요. 지금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 승계를 통해서 그나마 지금이 가장 낮은 세율이고 사후관리 요건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주식 소각 같은 경우도 이 뭐 직접 소각이 됐든 간접 소각이 됐든 이 부분 반드시 막힙니다. 막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언제 막힐지는. 그러니까 지금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회사들은 가능하시면 서둘러서 진행하시라고 권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개정안이 좀 저희 전문가들로서는 이렇게 10년 이상 가업 승계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개정안이 좀 우리한테, 대표님들한테 불리하게 나와서 좀 씁쓸한 방송이 됐는데요. 대표님들이 좀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뭔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 세제 개편안은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 게 사업 승계 과정에서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은 자금 여력이라도 있는데 중소기업은 매출액 100억, 자산 100억 해봐야 현금 10억이거든요. 그거 개인화해서 그걸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지금 이 개편한 대로 하면 죽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네, 그래서 사업을 정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갈등하게 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도면 중소기업 중앙회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정부 부처와 공청회를 요청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이대로 처리되면 저희는 별 상관없는데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사업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영상을 이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대표님들 관심 가지시고 대표님들의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